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양어장. 심상치 않은 공기를 내뿜는 이곳은 민물장어 양어장입니다. 민물장어는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살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어류지만 현재까지는 완전 양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잡아서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80평짜리 탱크가 10개가 있고요. 현재 한 20만 명 정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에서 5월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잡아와 이곳에서 지수식 양식법을 통해 키워내고 있는데요. 꼬박 1년이 지나야 민물장어의 자태를 갖추게 된다는군요. 어두컴컴한 양어장 안으로 특식이 배달되자 후각이 발달한 민물장어들이 냄새를 맡고 쏜새같이 달려듭니다. (5천) 마리의 민물장어 떼의 먹방,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길면은 한 3분 정도만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밥을 잘 먹으면은 애들이 소화를 더 잘 시켜요. 그래서 성장이 좀 빠르죠. 양어장 안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야행성인 장어에겐 최대의 적이라는 조명들이 곳곳에 설치되고 헤드라이터까지 착용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민물장어를 가두어둔 양어장 하단, 물 통로의 긴 호수를 꼼꼼하게 연결하는 작업자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큰 것은 판매하고 작은 것은 다시 양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판별하는 작업 과정입니다. 자칫 연결된 호수가 빠질 경우 1년간 고생해서 키운 민물장어 농사를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작업자들은 모든 과정에 신중을 기합니다. 민물장어 선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양어장에 가두어둔 민물장어를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 거기 통로 있잖아요. 거기 지금 통로로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 호수로 되어 있는데. 양어장에서 선별장으로 민물장어를 이동시킬 유일한 통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264제곱미터의 양어장에 흩어져 있던 장어들이 하나 둘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마도 이 길이 먼 여정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할 테지요. 양식 환경이나 선별하는 환경이 거의 똑같이 맞춰서 우리가 선별을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이게 기계를 이용해서 잡는 방법이죠. 양어장 반대편에서 펌프를 이용해 민물장어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작업이 반복되기를 30여 분. 드디어 민물장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으로 쏟아져 나온 민물장어는 총 3가지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오늘 작업은 두께 19cm 이하부터 22cm 이하, 그리고 그 이상의 크기별로 선별하는 과정인데요. 민물장어 양식에서 선별 작업은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구약하면은 얘들이 와가지고 너도 싹 먹고 가버려. 적은 놈은 힘이 없으니까 못 먹어. 그럼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민물장어 양식은 그냥 두면 알아서 잘 클 것 같지만 모든 장어들이 골고루 잘 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선별을 해줘야만 한다는군요. 물길을 따라 빠져나온 민물장어는 선별대 위에 파인 구멍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합니다. 날씬하고 어린 민물장어는 첫 번째 칸으로 빠지고 적당히 살이 오른 녀석들은 두 번째 칸으로, 그리고 왕성한 먹이 활동 덕분에 최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민물장어는 당당하게 선별대 위를 통과해 작업자의 손길에 따라 이동합니다.
요즘처럼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날이면 덥고 습한 양어장 안에서의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지요. 하지만 1년간 키운 장어를 출하하기 위해선 묵묵히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양어장 온도가 36도 나갔으면 이제 그냥 물에 그냥 좋지. 이게 선별할 때가 최고 힘들어. 덥고 습한 공기가 작업자들의 온몸을 덮치고서야 1차 선별이 끝이 납니다. 적은 거 아까 말한 것처럼 4마리나 양어장 들어가 있어. 그게 잘 없구나. 얼핏 보기엔 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경력 30년의 노련한 작업자의 눈에는 차이가 확연한가 봅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자격 미달인 민물장어를 골라내는데요. 크기는 작아도 힘이 넘칩니다. 노련한 작업자의 심사 기준에서 탈락한 민물장어는 약 3개월 후 또다시 1, 2차 선별 작업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수십 번을 반복해도 좀처럼 끝나지 않는 선별 과정의 연속. 이 과정이 있어야만 최고의 민물장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작업자들은 압니다. 보시면 아세요? 30년 노하우에 보기만 해도 손으로 만져만 봐도 보기를 합니다. 1차 선별을 통해 크기별로 분리된 민물장어들. 이제 가공 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이동 작업이 시작됩니다. 장어가 300g 정도 이제 되었을 때 출하가 가장 좋은 사이즈예요. 민물장어는 몸통의 길이보다 무게가 중요한데요. 보통 300에서 500g 사이의 장어가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또다시 민물장어 이동 작업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최고의 건강식을 출하하기 위한 작업자들의 쉼없는 반복 작업이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고된 노동력은 고스란히 작업자의 땀으로 쏟아져 내리는데요. 오늘 선별 작업을 거쳐 출하되는 민물장어는 약 2톤. 힘들어도 뭐가 꼬박 반나절이 지나서야 민물장어 선별 작업이 끝이 납니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민물장어는 완전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가공 단계를 거칩니다. 1차 손질은 분리 작업. 등뼈하고 머리하고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분리 작업. 등뼈와 내장만 제거하면 말끔하게 손질이 끝나는 작업이지만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데요. 양어장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민물장어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작업장 곳곳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기운 센 장어의 성질 때문에 여름철 건강 음식으로 주목받는 거겠죠. 워낙 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스테레에 아주 좋습니다. 한번 도발할 때는 보세요. 힘이 세고 신선한 장어는 미끌미끌한 점액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노련한 작업자도 맨손으로 잡기에는 쉽지 않다는군요. 장어 손질은 구울 때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웠을 때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등뼈를 중심으로 단 한 번의 칼질로 마무리합니다. 몇 마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통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장어는 뭐 다른 거 달려서 전부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요. 기계로 이렇게 장어 잡을 수가 없어요. 긴 몸통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뼈를 제거하기 위해선 100%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장어 손질. 때문에 작업자들은 장어 피가 튀어 눈이 충혈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군요. 칼끝하고 손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손도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저도 저번에 많이 다쳤죠, 이거. 길이는 짧지만 칼끝이 굉장히 날카롭고 두께가 두껍다 보니 아무리 노련한 작업자라도 영광의 상처는 있기 마련입니다. 두 명의 작업자가 반나절에 걸쳐 손질한 민물장어는 총 1,500마리에 이릅니다. 뼈와 내장을 제거한 장어는 핏물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깨끗하게 세척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양념 소스를 바르면서 이제 가공에 이제 들어가죠. 장어를 가공하기 전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인데요. 손질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어의 불순물을 말끔하게 제거해야만 비린내가 없는 장어를 맛볼 수 있다는군요. 비린내를 제거하고 그래야 상품성 있잖아요. 또 맛이 있고 그러잖아요. 40여 분에 걸친 세척 작업이 끝나면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장어를 건져냅니다. 일단은 이제 물이 빠져야 돼요. 물이 빠져가지고 그거가지고 맛이 양념 발라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민물장어 가공 공장. 오늘도 여전히 분주한 작업자들을 만납니다. 지난밤 세척을 끝낸 민물장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어질까요? 소굴구이요. 고추장 구이. 저따가 가서 이제 소스 발라. 물기를 제거한 민물장어를 굽는 과정인데요. 장어를 굽는 기계가 조금 특이합니다. 장어 이제 구이 시설이죠. 원적외선 원리 방법으로 장어 지금 구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계는 지금 30m가 돼요. 30m. 길게 늘어놓은 터널식 가마의 구조로 만들어진 장어구이 작업장. 첫 번째 과정은 장어 등 부분을 구우면서 반대쪽 절개한 부분에서 핏물이나 이물질 등을 한 번 더 걸러냅니다. 때문에 세척과 건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장어 살코기에 간을 맞추는 작업까지. 간장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2차로 분해를 해요.
2차 작업으로 보내지는 장어는 다양한 양념 소스를 발라 구워집니다. 여러 차례 양념을 덧발라 구워야만 맛있는 장어구이가 된다는군요. 특제 비법이 들어간 고추장 양념구이는 정성 들여 만든 만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소스를 덧발라줍니다. 양념을 바르고 굽기를 저희가 5번 해요, 5번. 양념의 그 깊은 맛이 육질 내부까지 이제 깊숙이 배어들어서 이제 맛이 좋습니다. 질 좋은 장어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곳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장어구이를 생산할 수 있는 터널식 가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약 1톤의 장어구이를 만듭니다. 총 5번의 굽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장어구이는 진공 포장을 하기 전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하 30도의 급속 동결실. 이곳에서 1시간을 보관한다는군요. 황금 구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동결을 시키고 그걸 다시 해동을 시켜서 드실 때 그때 구웠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별부터 굽기까지 오랜 수작업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민물장어구이. 그 정성이 더위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